안녕하세요. 도입 MySQL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나스닥에 있는 주식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주제 자체도 파이썬과 DB로 주식 분석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에 대한 설치라든가 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설치 부분은 이제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은 이제 SQL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므로 혹시라도 프로그래밍이 궁금하다면 이제 파이썬 관련된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실습에 관련된 내용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구성할 시스템인데요. 어, 우리가 주식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주식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져오는 역할을 할 부분이 파이썬 크롤러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식 정보 웹사이트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모듈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스닥에 있는 전체 세를 갖고 올 것이냐? 네, 물론 갖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습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부 기업의 데이터만 가져올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의 목록은 먼저 DB에 저장해 놓고 네, 그 목록의 정보만 가져오는 것으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자, MySQL에 이제 여러분의 아마 실습을 따라했으면 기본 기업의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파이썬 크롤러가 처음에 MySQL DB 접속을 해서 기업의 목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후 파이낸스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기업의 목록을 하나씩 호출하겠죠. 그러면 그 해당하는 목록을 받아와서 다시 MySQL에 저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MySQL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ERD를 살펴보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수집할 기업의 목록을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당 기업의 주식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두 개의 테이블만 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나스닥 컴퍼니는 테이블 이름처럼 우리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심벌, 이제 심벌은 주식에서 사용되는 기업의 어떤 코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이 기업의 국가 또는 IPO 연도. 왜냐하면 주식은 IPO를 한 이후부터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IPO 연도면 그 연도부터 주식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기업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나스닥 컴퍼니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1일의 주식의 종가나 시작가 등등의 주식 정보를 입력하는 스톡 테이블 이렇게 두 개가 생성되어 네, 실습에 사용됩니다. 물론 이 테이블 외에도 여러분들이 야후 파이낸스 제공하는 이제 API를 분석을 해서 여러 테이블을 만들어서 또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실습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스닥 컴퍼니를 먼저 한번 볼게요. 나스닥 컴퍼니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을 따라했으면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기업이 있고요. 이제 AAPL이라고 심볼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이거 IPO 이어가 1980년이다. 그런데 보면 IPO 이어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 크롤 데이터라고 있는데 라스트 크롤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중복 데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매번마다 1980년대부터 가져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한번 수집해 오면 변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다시 가져올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마지막 가져온 날짜 이후로만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날짜를 한번 또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픈이나 하이, 즉 주식의 또 가격이 있는데 마지막 날짜의 가격을 넣어놨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역정교화라 그러죠. 네. 스톡 테이블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맨 마지막 날짜, 즉 오늘의 종가만 알고 싶을 때 매번 이제 스톡 테이블에 쿼리하기에는 많은 데이터에서 이제 날짜라든가 이런 접근을 줘야 되는데 디노말로에서 항상 최근의 데이터만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테이블만 조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정보와 오늘의 종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디노말을 설계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스탁 테이블에는 이제 실행해 보면 자, 이제 인덱스가 이제 데이트와 심볼로 걸려 있고 또 심볼과 데이트로 돼 있는데 자, 데이트라고 해서 날짜에 애플 해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쭉 저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마존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우리가 정의한 기업들의 정보가 아마 크롤링을 통해서 쭉 땡겨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자,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듈을 다 임포트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MySQL에 대한 커넥션 정보를 정의를 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제 로컬 컴퓨터를 넣고요. 만약에 MySQL이 다른 원격지 서버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IP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 우리가 실습에 정의했던 걸 넣고 이제 DB 같은 경우 이제 저는 USStar이라고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함수인데요. get company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MySQL 커서를 정의를 하고요. 날짜를 정의를 합니다. 무조건 오늘 날짜보다 큰 것을 네, 가져오기 위해서 날짜를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의 목록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select all from 해서 company 해서 테이블을 보면 나스닥 컴퍼니 테이블에서 우리가 수집할 기업의 목록을 읽어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패치를 통해서 이제 셀렉트한 결과를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읽어온 거를 이제 한 줄 한 줄씩 보면서 IPO 데이터가 만약에 없으면 이제 1970년부터 시작하도록 놓고요. 만약에 있으면 마지막 날짜를 그냥 사용하도록. 네. 그리고 라스크롤 데이터도 데이터가 없으면 IPO 이어부터 하는데 이제 몇 월에 IPO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1월 1일로 지정하도록 했고 만약에 라스크롤 데이터 한 번에도 너가 실행한 적이 있어서 수집된 데이터가 있다면 마지막 날짜부터 가져오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날짜를 디파인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와라고 추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게스탁. 그래서 게스탁의 함수에 보면 또 세 개의 파라미터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때 호출할 때 심볼과 라스트 크롤 데이트는 어떻게 보면 시작 날짜겠죠. 그리고 오늘 날짜까지 해서 크롤을 해와라라고 호출을 합니다. 자, 그럼 게스트에 보면 이제 세 개의 파라미터를 받았고요. 우선은 중복 데이터가 있을까 봐 해당 구간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삭제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뭐 마지막 날짜에서부터 뭐 끊어지면 이어지는 것부터 하면 되지만 우리가 수십 개의 기업 또는 수천 개의 기업에서 어디까지 갖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문제에서는 제가 이제 단일 파일로 했지만 실제로 저도 이거를 조금 더 개량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할 때는 이제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해서 동시에 여러 군데서 데이터를 땡겨오기 때문에 어디까지 수집되는지 알 수 없어서 우선은 날짜가 무조건 중복되면 그냥 삭제하고 다시 가져오는 게 가장 데이터를 깔끔하게 중복을 일어나는 오류가 없이 발생하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우고 삭제하는 것이 네, 지우고 다시 넣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ETL 과정이라고 할 때 무조건 지우고 새로 넣지 중간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을 잘 거치진 않아요. 자,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데이터가 있으면 삭제하고 이제 야후 파이낸스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 가져온 데이터를 또 이제 하나씩 네, 폼을 돌면서 각각의 데이터를 변수에 담고 인서트 구문으로 데이터를 넣습니다. 물론 DB에 데이터를 넣을 때 이렇게 포문을 돌 수도 있고요. 뭐 또는 판다스라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고요. 결코 이 코드가 성능이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동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파이썬에 대한 튜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파이썬 공부를 따로 하시고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이제 한 줄 한 줄씩 인서트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크롤 날짜나 이제 또는 마지막 값을 이제 나스닥 컴퍼니 탭에 업데이트 치는 걸 한번 넣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끝이 나고 혹시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으면 익셉션으로 빠져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에러를 출력하고 네, 빠져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처음 시작의 호출은 여러분이 뭐 파이썬 해서 메인.점 파일을 실행하면 여기 메인을 읽고 get 컴퍼니부터 시작해라라고 해서 get 컴퍼니 호출을 하고 get 컴퍼니에서 스탁을 다시 호출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파이썬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파이썬에 main.py라고 실행을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크롤링 되는 과정을 제가 일부러 프린트하게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모두 완료가 되면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스탁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는데 몇 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select count all from stack. 근데 데이터 건수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예전에 받아놨던 거고 아마 오늘 실행한 사람은 현재 날짜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더 저보다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만 1,605건의 데이터가 있고요. 여러분은 아마 오늘하고 또 내일하고 모레하고 할 때마다 데이터가 더 늘어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다룰 분석은 이제 8장의 마지막 실습 예제인 주가가 연속 상승한 종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쿼리로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각 과정을 임시 테이블로 저장하게 다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쿼리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가 조회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임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create temporary table. 자, 우리가 그냥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게 되면 이제 영구적인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요. 템포리라고 붙이면 임시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임시 테이블은 여러분의 세션이 이제 종료되면 자동으로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는 동일 세션 내에서 재활용할 때는 또 드랍 테이블 해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종목별 등락을 저장하는 테이블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각각의 등락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템프 1에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크레이트 테이블부터 여기 셀렉트 구문까지 한 번에 실행을 하셔야 돼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템포 1 뒤에 콜론이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따로 두 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실행이 돼서 데이터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해보면 방금 조회했던 것처럼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방금 저장한 거에서 10% 이상, 즉 레이셔 디프에서 10% 이상한 목록만 다시 뽑아요. 그래서 한번 또 밑에 셀렉트 쿼리만 조회해 보면 자, 10% 이상인 것들의 날짜를 나오겠죠. 네,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제 구간에 대해서 왜냐 우리가 특정 구간 왜냐면 전체를 가져오면 이제 비교를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특정 구간에서 10% 이상 상승한 것만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21년에서 2월 17일에서 2월 24일까지의 데이터 중에 10% 이상 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실행하게 되면 저장이 됐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같은 거를 두 번 저장해요. 왜냐? 이제 저희가 셀프 조인을 해야 되는데 임시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같은 테이블을 동시에 두 번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저희가 템프에 2-1이라고 해서 하나 더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네,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데이터를 살펴보면 자, 템프 2에 네, 데이터와 대략 한 24건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자, 템프 2-1에도 보면 동일하게 24건이 들어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셀프 조인을 할 때 임시 테이블은 동시에 두 번 참조가 안 되어서 같은 데이터를 두 번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볼열을 기준으로 전일 데이터에 상승한 거. 왜냐하면 우리가 꾸준히 영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전일보다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심볼열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즉 같은 기업, 내가 애플이면 나에 대해서 어제, 오늘, 내일 쭉쭉쭉 비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승한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템포 3에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콜론 나올 때까지 블럭을 잡아서 실행을 하고요. 조회를 해보면 쭉 보면 이제 예, 데이터가 다 들어온 것들이 보이죠. 각각의 조건에 맞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네, 여기에서 이제 한 번이라도 그 누락이 된 기업의 정보는 뺍니다. not in 해서 포함되지 않는 거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이제 조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그 정보를 하기 위해서 3-1이라는 것을 이제 템프 테이블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템프 4를 해서 네,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회를 해보면 실제로 연속적으로 상승한 이제 종목만 모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를 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쿼리가 좀 글자 커서 잘 안 보이죠.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상승한 종목들 10% 이상 연속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 채용률 조회하고 이 종목들의 상승률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 네, 해당 기간 동안 총 상승률은 뭐 39%였다.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한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즉 원하는 구간 동안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 종목을 뽑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오늘 우리가 실습에서 다룬 이런 어, 분석 관점 외에도 뭐 특정 날짜에는 떨어졌지만 뭐 금방 회복한 주식이 있는지 또는 뭐 우리가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뭐 거래량에 따라서 거래량이 갑자기 늘은 종목이 있는지 등등 다양하게 데이터를 조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임시 테이블을 한 것을 이제 삭제를 하는 명령이고요. 드랍 템포러리 테이블 해서 우리가 만든 임시 테이블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창을 꺼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여러분이 이 안에서 실수를 하면서 재사용을 할 때 이미 임시 테이블 있으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행을 해서 한번 삭제를 해주면 다시 이제 또 우리가 위에서 차례대로 실습을 해보면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도입 MySQL에 대한 전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쿼리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쿼리를 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로직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직을 만들 때 조금 더 쉽고 편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수를 알면 매우 좋다. 그리고 다양한 함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프로시저화 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석을 할 때는 어떠한 분석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QL의 전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능력이 네, 키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